분위기에 편승해서 상황을 무마시키기 위한 이런 사과는 결국 나만 피해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직원이 있습니다. 여직원이 있는데 뭐 입사한 지 한 1, 2년 차예요. 그래서 아직은 거래처에서 꽤나 직급이 높은 사람이 온 거예요. 왔는데 자기가 만나야 될 사람이죠. 과장이나 부장이 이제 그 자리에 없어서 잠깐 기다리는 상황이 됩니다. 그랬을 때 여직원이 차를 한 잔 기다리니까요. 이걸 뭐 인간적인 거잖아요. 차를 한 잔 대접합니다. 차를 대접하러 갔는데 이 거래처 사람이 봤더니 나이도 어리고 예쁜 거예요.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건 자기도 모르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요새는 뭐 성추행이니 뭐니 이런 게 워낙 저럴 때라 좀 사람들이 그 전보다는 확실히 각성을 해서 조심을 하지만 아직도 나쁜 인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어떻게 여직원이 차를 놓고 돌아서는데 그 엉덩이 쪽으로 손이 살짝 갑니다. 그래서 느낀 거예요. 여직원이 너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? 이게 그냥 몸이 스친 거라 의도적으로 손이 올라온 건 이거 100% 알아요. 내가 눈으로 안 봐도 내 엉덩이지만 알거든요. 이거 감으로 알지 않습니까?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. 근데 여직원은 깜짝 놀라죠.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놀랍니다.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. 당연히 안 그러겠습니까? 그래요. 그래서 이제 화를 내죠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여직원이 너무 예뻐서 아니면 지 스타일이어서 손이 살짝 갔어요. 갔는데 여직원이 화를 낸 거예요. 그러니까 순간 자기도 놀래죠. 왜냐면 여기가 뭐 유흥업소도 아니고 일하러 오는 회사인데 남의 회사인데 거래처인데 그래서 자기도 정말 놀란 겁니다. 그 순간에 미안 놀랬냐고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. 하는데 지금 뭐 하시냐고 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여직원이 뚝뚝 떨구죠. 그랬더니 그 사무실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쫓아옵니다. 와서 한 사람은 우리 이제 아는 거래처 사장이고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여직원이 뚝뚝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.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옆에서 막 얘기 안 하겠습니까? 근데 또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은 내가 이거는 의도치 않은 너무 이제 황당한 상황이잖아요.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 회사에 나랑 같이 근무하는 동료는 그 순간 내 마음에 내가 기댈 곳이 됩니다. 내가 의지할 곳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왜 그러면 사람이 그 순간에 마음이 더 약해지지 않습니까? 펑펑 우는 거죠. 아니 저 사장님이 나를 엉덩이를 만졌다고. 그리고 사실 그 말까지도 못하고 울기만 하는 애들도 있어요. 그랬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 어린 친구보다 사회생활을 더 많이 했거든요. 조금 더 여우라는 얘기도 되죠. 경험이 많으니까. 이런 경험은 없을지라도 자기가 사회생활하면서 쌓은 경험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그리고 본인도 놀랬어요. 우기죠. 당연히. 왜냐면 여기서 자기가 시인을 하면 자기는 이 거래처를 잃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긴 진짜 나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는데요. 일단 우깁니다. 미숙이면 뭐 말을 그렇게 해. 아니 차 놓고 가다 부딪힌 거지. 근데 어린 친구가 너무 놀랄 것 같아. 부딪힌 건데 그걸 나를 성폭행범을 뭐라? 이러고 막 얘기를 하죠. 그럼 얘는 또 얼마나 황당합니까? 그냥 부딪힌 거랑 만진 거는 틀린데 분명히 손이 와서 꿈틀거리는 거 내가 느꼈거든요. 만지셨잖아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조금 전에 사과 안 하셨어요 하고 얘기를 해요. 그랬더니 말합니다. 아니 어린 친구가 너무 놀래서 눈물부터 뚝뚝 흘리니까 나는 달래려고. 내가 너를 왜 만지겠어? 이건 말이 안 되잖아. 내가 일하러 와서 너를 만지겠니? 이러고 얘기합니다. 그러면 자기 딴엔 장난이에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장난을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보는 이런 맥락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 꼭 있거든요. 근데 상황이 이렇게 펼쳐집니다. 그러면 소리부터 지르죠. 아니 뭐 이런 사무실이 이런 애가 다 있어. 네가 아무리 사회생활을 안 해서 정말 사람 돌아가는 걸 모른다고 해도 이건 아니잖아. 내가 너를 왜 만지니? 말이 되니? 내가 사회생활 하루 이틀 한 사람도 아니고 하면서 막 몰아갑니다. 그런데 이럴 때의 처신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보통 관리자가 물어보죠. 미스김한테 물어봅니다. 너 할 얘기 있니? 저 사람이 분명히 만졌니? 라고 이러고 얘기를 할 때 가해한 사람이 얘기하죠. 얘가 나를 성추행범을 만드네. 그래 너 얼마 필요하니? 합의금 필요하니? 하면서 이런 벌써 손이 올라갈 정도 인성이면 기본은 쓰레기라고 봐야 되니까 좀 막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. 보통은 그렇게 한다고 해요. 여직원은 사실 그 순간
앞으로를 생각하면 안 돼요.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여기서는 분명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? 이 사람이 나를 만진 거예요. 그리고 나는 그게 싫고 기분이 나빠요. 이건 분명히 범죄예요.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맞다고 아까 날 만졌잖아요 라고 해야 하는데 얘는 그 펑펑 울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. 앞에서 야, 너 꽃뱀이냐? 너 내가 보상금 얼마 주면 돼? 이러고 부장님은 와서 저 사람이 만진 게 확실해? 그럴 사람은 아니긴 한데 네가 느낀 게 확실해? 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얘기를 하죠. 아니 자기가 차 한 잔 놓고 돌아서다가 자기 엉덩이가 내 몸에 스친 건데 날 보고 만졌다고 하잖아 하고 상황을 만들거든요. 그랬을 때 이건 자기의 주장이에요. 이게 앞으로 이 사건이 커져서 경찰서에 가게 되고 이럴 상황을 생각하면 안 되는데 구독하셨나요? 부탁드립니다. 막 옆에서 얘기하거든요. 이거 뭐 성희롱 사건이네. 아니야 성폭력이야. 막 이제 이런 얘기가 합니다. 그럼 그 순간에는 울컥해서 내가 막 울었어요. 울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선 자기가 이제 내일부터 있을 법적인 절차에 대한 걱정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계속 우기거든요. 네가 커피를 놓고 돌아서다가 네 엉덩이가 내 몸에 닿은 거잖아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자기의 느낌조차 자기가 의심을 해요. 왜냐면 이 친구는 그 순간엔 자기도 감정적으로 너무 놀라서 훅했는데 옆에서 그런 분위기를 몰아버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 믿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아니 저 그게 아니고요. 아니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. 이러면서 상황이 무마되는 경우가 있어요. 이 친구는 그 상황은 넘겼어요. 넘기지만요.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? 회사 생활에서.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이제 커질 것 같은 거예요. 그리고 내가 법에 갔을 때 증거는 없잖아요. 이건 무슨 느낌인 거거든요. 근데 옆에서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은 이미 이 회사랑 거래한 지도 오래됐고 이럴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만사 이제 그 순간에 무력감을 느끼는 거죠. 이 무력감이 뭐냐면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느꼈나 봐요 하고 사과하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이러고 뭐 이제 상사도 있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그 순간을 넘어갑니다. 넘어가는데 이건 사과를 하면 안 되는 사과거든요. 이건 감정적 사과잖아요. 객관적 진실은 덮어둔 감정적 사과거든요. 중요한 건 이러고 나면 이제 그 옆에 있던 직원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. 실제로 대체로 그렇습니다. 이 여직원 앞에서 농담을 하고 자기네끼리 놀다가도 이 여직원이 나타나면 조심해. 제 앞에서 말 잘못하면 성희롱으로 제가 걸지도 몰라. 자기네는 농담하는 거예요. 근데 사람은 이렇게 잔인해요.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냐면 얘 엄청 예민한 애가 되는 거예요. 쟤는 진짜 좀 너무 예민한 애야. 그래서 세상에 거래처 사장을 성폭행범을 만들 뻔했잖아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보통은 이러고 나면 그 피해를 당한 여직원이 회사 생활을 못합니다.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스스로가 퇴사를 하더라고요. 이건 퇴사를 하게끔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갈 확률이 높거든요. 이 친구는 2번 당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? 왜냐면 그 순간 자기가 자기를 못 믿었기 때문인 거거든요. 사과하면 안 되는 사과였습니다. 그거를 한 거예요. 그런데 여기서 이 친구만 2번 피해자가 되냐고요? 아니에요. 이 친구가 그 순간에 사과를 함으로 해서요. 정말 나쁜 놈을 하나를 정말 탄생시킨 걸 수도 있다는 거죠. 이 거래처 사장입니다. 어느 날 거래처에 갔어요. 못 보던 여직원인데 예쁜 거예요. 그래서 예쁘다 하고 생각만 하고 있다 자기 앞에 쑥 차를 가지고 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순간 손이 올라갔던 거예요. 그랬는데 뜨끔했어요. 뜨끔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몰려오고 상황이 잘못하면 자기가 정말 나쁜 놈이 될 것 같은 거예요. 그리고 자기도 일을 해야 되는데 비즈니스인데 일단 우기고 봤죠. 막 했는데 상황이 무마된 거예요. 넘어가진 겁니다.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. 그러면 이게 아주 악마여서 호호 요렇게도 되는구나 내가 또 해야지는 아닙니다. 인간이 그렇게까지 잔인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. 자신이 분명히 잘못한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. 이 사실은 덮어두고 그 분위기상 넘어가지 않았습니까? 근데 이 사람은 앞으로 그 짓을 자기가 정말 여자들 좀 이렇게 희롱하고 찝쩍거리는 게
이런 게 하고 싶은데 자기가 겁이 나서 그동안 못했던 거예요.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. 그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? 알아요. 그래서 못했어요. 근데 그날 자기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뻘짓을 했는데 넘어가진 거거든요. 오. 그다음부턴 본능에 충실한 이런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고 언젠가 뉴스에 나올 수도 있겠죠. 늘 성공하진 못할 테니까. 결국은 뉴스에까지 나올 괴물을 이 작은 사건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사과하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사과하는 거 이건 결국 사과가 능사가 아닌 이유가 그 순간을 모면하는 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닌 이유가 내가 사실은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내가 나를 지키지는 못하면서 이 사람은 또 나쁜 인간을 만들 수 있거든요.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요.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. 이 사람들이 봤을 땐 얘가 사과를 했잖아요.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는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. 왜냐면 아무 일도 아닌 걸 분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가 사과하는 사람 이거 모질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. 그 일이 커졌을 때 자기가 그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있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제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되어서 그런 사과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통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사과를 하는 그런 직장인들 의외로 많습니다. 이런 판단을 해야 할 상황이 됐을 땐 앞날을 생각하지 말란 얘기입니다. 이 사건 이후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의 갈등의 요소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요소에 집중해서 그 갈등 상황을 풀어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. 그게 결국은 나도 건강하고 결국 상대도 건강하게 지켜주는 거니까 서로가 이제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